네, 한 발 앞선 투자자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습니다. 기사에서 투자 아이디어 구하는 종목이 보이는 뉴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뉴스 많이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바로 저희가 준비해 주신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보이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쿠팡. CJ 올리브영에 칼을 꺼냈다, 뺐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유통업 경쟁에서 온 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이데일리 보도입니다. 자, 내용을 잠시 살펴보니까요. 쿠팡이 CJ 올리브영, 그러니까 국내 헬스앤뷰티 1위 업체죠. CJ 올리브영에 대해서 힘없는 중소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막았다. 이런 갑질을 했다라고 지금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CJ 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서 많은 납품업체들이 쿠팡과의 거래를 포기했다. 그래서 쿠팡에서는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뭐 한두 번 나온 얘기는 아니죠. 뭐 과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채널이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서로 그 채널을 못 쓰게 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좀 심화됐었던 거야. 아마 다시 이제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 뭐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한번 공정위에 한번 조사를 받았었던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내용상으로 보면 정황상으로만 보면 상당히 뭐 쿠팡 쪽 얘기가 좀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양 회사들의 이제 경쟁이 좀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쿠팡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이제 물품을 취급을 하는데 특히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화장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 이제 주력이다 보니까 이제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가 있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CJ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쿠팡 쪽에 이제 뭐 이런 납품을 조금 제한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특히 이제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이제 바로 드림, 오늘 드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쿠팡의 이제 로켓 배송처럼 이제 주변에 있는 올리브영에 이제 주문을 하면 3시간 정도 지나면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온라인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좀 더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보통 오프라인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온라인 비중도 25%를 차지할 만큼 온라인 비중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향후에도 이런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관련된 뭐 유통기업의 이제 경쟁 구도는 아마 지금보다 더 심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프라인 기업들이 이제 온라인 쪽으로 진출들을 많이 하면서 아마 관련된 그런 경쟁이 좀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프라인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뭐 전격적으로 이제 진격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뚜렷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G마켓이나 아니면 뭐 여러 이제 회사들 이제 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쿠팡하고 좀 차이가 났듯이 오프라인 문화와 이제 온라인 문화가 약간 좀 다르다라는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뭐 투심이 지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유통업계 경쟁 구도를 더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짚어주신 건데요. 언제쯤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성장이 아무래도 좀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특히 이제 소비 심리가 계속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이제 6월 달에 소비 심리가 이제 100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기준점이 보통 100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00을 넘으면서 작년 이제 가을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하반기 이후에는 지금보다 조금 소비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내용이 이제 한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100을 넘어서 이제 양전을 한 것이고요. 소비 심리 조금 나아질 것을 기대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오프라인, 온라인 쪽으로 뭐 다 하는 것보다 일단은 지금 오프라인 쪽에 조금 집중하는 회사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중에서 이제 백화점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신세계나 롯데쇼핑, 뭐 현대백화점, 뭐 국내 3대 이제 백화점사니까요. 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신세계
을 아마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네. 뭐 상대적으로 뭐 이제 오프라인 쪽보다 이제 온라인 쪽보다 이제 오프라인에 이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백화점, 면세점뿐만 아니라 뭐 의류 수입이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홈퍼니스라는 그런 이제 홈퍼니싱이라는 그런 분야까지 이제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부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아직까지는 살아나고는 있지만 뭐 회복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7월 달에 이제 그 백화점에 이제 그러니까 할인 행사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할인 행사에서 매출이 전년보다 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소비 심리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조금 더 지금보다 실적이 개선세가 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내년 정도 돼야 아마 실적이 이전 정도 수준까지로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 같은 경우 이제 면세점 관련된 사업부의 이제 수익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해외로 이제 많이 나가면서 이제 그 여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와 더불어 이제 홈퍼니싱 회사인 이제 카사미아의 매출이 조금 인수했었죠. 좀 예, 부진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이제 소비 심리가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카사미아의 이제 적자 부분도 상당 부분 좀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가 수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2개월 PER 수준으로 보면 4.1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극심한 구간이. 디레이팅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최근 외국인들이 11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면서 한 10만 주 넘는 그런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수 가격은 전일 종가 수준인 19만 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21만 원, 손절은 17만 원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21만 원으로 신세계 관련된 가이드라인 좀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이 보이는 두 번째 뉴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죠. 네, 쌍용, 성신양호에 이어서요. 한일 그리고 한일 현대시멘트도 시멘트 값을 12% 인상했다는 뉴스원 보도입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쌍용 C&E와 성신양호가 7월부로 시멘트 가격을 인상을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또 한일 시멘트, 한일 현대시멘트도 9월부로 한 12% 인상하는 것이고 남은 건 그러면 아시아 시멘트 정도 그리고 삼표 시멘트도 또 있겠네요. 네, 지금 시멘트 업황이 영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이제 원가가 올라간다라는 네.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멘트 업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공해 산업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공해 저감 장치에 관련된 투자를 상당 부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시멘트 오염 제거 시설인 이제 선택적 촉매 환원 설비라는 이제 SCR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구축을 하면서 구축 비용까지 포함하면 한 1조 8천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연간 운영하면서 한 7천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그런 이제 새로운 비용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시멘트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이제 원재료인 하나인 이제 유연탄의 가격도 계속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멘트 업체들의 이제 수익성을 상당 부분 좀 악화시켰었던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주요 시멘트 업체인 이제 쌍용 C&E나 그다음에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이제 시멘트 업체들의 그 수익성이 상당 부분 나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업체들도 이제 가격 인상으로서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좀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멘트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멘트 하나만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와 이제 연관되는 그런 이제 그 계통으로 해서 뭐 레미콘이나 그다음에 건설업계도 같이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뭐 계속 이제 시멘트 가격의 인상을 상당 부분 이제 좀 억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업계 입장에서는 뭐 회사가 적자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을 올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국내 이제 7개 시멘트 회사 중에서 현재 이제 4개 정도의 시멘트 회사가 올렸기 때문에 나머지 3개 회사들도 아직은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에 아마 가격을 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정부가 27일 날 뭐 시멘트 업체, 레미콘, 건설 회사들 이제 모아서 간담회를 진행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관련돼서 아마 서로들 간에 이제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이런 간담회 좀 소란스럽게 끝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멘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레미콘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레미콘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또 관련된 비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런 건설 쪽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내수의 건설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진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멘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사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관련된 뉴스 저희 관심주 어떤 종목을 꼽아오셨습니까? 네, 뭐 그 시멘트 회사 중에서는 이제 아세아 시멘트 조금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국내 뭐 시장 점유율 한 18% 정도를 이제 차지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아직까지는 시멘트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가격을 올릴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시멘트 회사보다는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올릴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각 시멘트 회사들과 비슷하게 친환경 분야의 투자가 계속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폐자재를 활용한 이제 소속로 등을 운영을 하면서 관련된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도 계속 좀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7월 이후에 지금 15만 주 정도 매수할 만큼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약간 낮은 91,000원,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은 8,5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판가 인상뿐만 아니라 이제 뭐 독보적인 연료 대체율,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아시아 시멘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장의 공략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얼른 좀 진행을 했는데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대표님? 네, 그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KT 서브마린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뭐 어저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뭐 매출은 뭐 전년보다 60% 증가한 180억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54억을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게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국내 유일의 해저 이제 전력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LS 전선에 이제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LS 전선과의 이제 시너지가 향후에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LS 전선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전선 회사다 보니까 뭐 해저에 관련된 케이블들을 많이 깔아야 된다라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있어서 상당한 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해양 플랜트 관련 해양 이제 풍력 단지의 지금 확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신안이나 아니면 뭐 울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다시 뭐 풍력 발전을 재개하겠다라고 지금 건설을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해상 풍력 발전이 이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육지와 그다음에 해상 풍력 단지 간에 이제 전력 케이블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런 거를 매설을 할 때 관련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향후에 서해안의 해저 송전망 구축을 지금 뭐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상반기에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어제 시세가 또 나왔습니다.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 뭐 기관이 한 10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했고요. 매수가는 9,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은 7,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KT 서머린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오늘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